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갈등 해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전개 과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면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갈등을 지금 그 당장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분쟁 그 해소라고 표현한 것처럼 단기적인 처방,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노력을 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등 해결에 관한 지금까지 노력과 그 다음에 그 노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이후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그 해결 가능성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갈등 해결 가능성 분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 핵심적인 내용은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갈등이 감소했다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진행해야 되고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해결 가능성 차원에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 조치로 새로운 상황 전개가 가능한지,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갈등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로운 전략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갈등의 지금 현재 동향과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하는 과정을 갈등 해결 가능성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등의 생애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등의 생애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갈등 분석도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갈등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갈등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독특한 그 특징이 존재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심화됐다면 갈등의 강도가 강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어떤 그 행동 등이 이루어졌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함으로써 갈등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갈등 지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에서.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게 파워 밸런스,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 또 영향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슈,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행장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비행장을 축으로 해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최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 상호 간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공군,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힘의 크기를 분석하는 이유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이게 서로 간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갈등의 영향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다 더 규정적인 힘을 갖느냐, 갈등 해결이라든지 갈등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영향력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크기가 크면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은 이제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 두 줄이 들어가면은 보통 연합하는 관계,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하면 비공식적인 관계, A와 B와 실선으로 하면은 아주 그 가까운 관계, 실선이고 이제 두 줄이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연합이나 연대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 같은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넣어가지고 A와 B 사이에 쟁점이 뭐다 이걸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눈으로 한 페이지에다가 갈등 상황 전체를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특별한 쟁점이 존재하는지 또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갈등을 이해했을 때하고는 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인프레션, 영감 같은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마을 ABC가 있고 환경단체, 한락기업, 뭐 정부 실제로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립적인 관계, 연합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 비우호적인 관계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이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장과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은 원하는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고, 실익, 뭐, 내지는 앞서서는, 욕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담고 있는 것,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실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입장은 이제 드러난 것인데, 입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 실익이 무엇인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문제 해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상 비용이 얼마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나 타협의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찬성 반대라고 하는 입장 가지고는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보상 비용 액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장뿐만 아니라 실익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일지 같은 것을 쭉 작성해서 쭉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쭉, 그 사건의 역사를 쭉 그 처음부터 쭉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갈등이 발생하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기순으로 쭉 기록해서 정리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 어떤 과정과 어떤 변화를 통해서 오늘에 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갈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걸 작성할 때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ABC 삼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동, 태도, 뭐 상황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당시의 태도,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 이런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이해관계자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갈등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등 분석의 개념, 그 다음에 갈등 분석의 중요한 그 목적, 그 다음에 또 갈등 분석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 내용, 즉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갈등이 발생한 배경, 컨텍스트,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 갈등 상황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액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퍼슨,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제기됐는지. 이슈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부딪히는 문제를 이슈, 쟁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갈등 분석의 기본적인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분석의 이제 구체적인 과정에 와서는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주요 이해관계자, 직접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파악, 또 입장과 실익에 대한 파악, 이런 이해관계자 또 간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중요하게 제기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등을 통해서 갈등 해결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는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진행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노력이 제대로 잘 갈등 해결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갈등 분석에 여태까지 개발된 몇 가지 기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3강 갈등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